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빗금 골드님께서는 절대 속지 마라 정신 차리자 라고 하셨고요. 바트 전사님께서는 아무리 바보라도 한동훈을 버린다는 게 말이 되나 라고. 사실 그 점이 제일 의심스럽죠. 자, 계속 이어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윤석열과 한동훈의 이 대충돌이 정말 이게 돌발 사태인 건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 사태로 벌어진 것인지, 아니면 싸우는 척해서 뭔가 선거 전략상 필요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솔직히 저는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연극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 비슷한 생각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이 아무리 바보, 윤석열이 아무리 바보라도 한동훈을 내쫓고 그럼 지가 뭘 한대? 누구 데리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자, 물론 김건희가 방방 뜬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은 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윤석열과 한동훈 싸우는 척 하는 중인 거니? 인 거죠. 자, 정말 싸우는 걸까요? 일단 외형상 보면 싸우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누구 말 맞다나 사전에 치밀하게 정해진 각본에 따라서 일부러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아닌지라는 의심 안 할 수가 없죠. 당장 이 일의 진행 속도가 너무 빨라요. 12시에 윤석열이 한동훈에 대한 지지를 처리했다. 2시에 그 지지 처리했다라는 기사가 공유됐다. 그런데 저녁 무렵에 나는 국민들만 보고 가겠다라는 반박 기사가 나왔다. 자, 하루 사이, 그것도 12시간 이내, 정확하게는 점심시간, 대략 정오부터 8시까지, 9시 무렵까지, 대체로 한 8시간, 9시간, 10시간 이내에 다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오늘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인데 그에 맞춰가지고 순식간에 세 가지 일이 짜자자작 진행이 됐다. 자른다. 야, 잘렸대. 야, 자른다고 마음대로 될 것 같이 나는 국민만 보고 갈 거야. 자, 이게 하루 만에 구수수 벌어졌다. 야, 진행이 너무 착착착착 되고 있는데 너무 좀 많이 보던 모습 아닌가요? 일단 여기서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지금 저러고 있는 거는 선거 전략이 아닌가. 선거에서 뭔가 좀 더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쇼하는 게 아닌가. 결국 선거에서 이겨야지 윤석열도 보호하고 김건희도 보호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윤석열이 일부러 지는 모습 이런 거를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 쇼하는 게 아니냐.
말 그대로 윤석열이 죽어야지 윤석열이 사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이거 말고 또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외형상을 보면은 지금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김건희 문제를 두고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건 분명해요. 사과를 해야 된다.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 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사과하면 진짜 망한다. 라는 이런 입장이 서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용산과 한동훈의 충돌이다 라고 해석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죠. 자, 사실 용산과 한동훈이 충돌할 것 같다라는 얘기는 지난주 내내 있었습니다. 당장 김건희 팬클럽과 한동훈 팬클럽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뒤이어서 국힘당 공천을 두고 친윤과 친박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도 제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건희 디올백 의혹을 거론했다가 불호령이 떨어졌다. 그러자마자 한동훈의 입장이 바뀌었다. 이런 보도도 제가 해드린 적이 있어요. 자, 벌써 지난주 쭉 보면 조짐이 있긴 있었어. 그리고 국힘당의 내전이 시작됐고 이 김건희 리스크 때문에 지금 내부 갈등이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라는 보도도 제가 해드렸습니다. 모든 내용이 결국에 다 사실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충돌은 단순히 그냥 벌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자면 예정된 충돌이었다. 한동훈은 갈 길이 무척 바쁜데 총선을 앞두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지 한동훈 지도 살고 윤석열도 살 거 아니야. 근데 자꾸 지금 김건희한테 발목이 잡히는 거야. 그래서 이 김건희 얘기를 좀 꺼내려고 하면 자꾸 윤석열이 발목을 잡네. 게다가 한동훈이 별 얘기도 안 했잖아. 국민들이 걱정할 대목이 있다. 겨우 이 한마디를 했는데 이 한마디를 가지고 노발대발해서 불똥이 떨어졌네 말았네 갈등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사실 한동훈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상황일 건 분명해요. 지는 갈 길이 바쁜데 왜 용산에서 발목을 잡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김건희 리스크를 그대로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서는 한동훈은 총선에서 이길 수가 없죠. 총선에서 이기라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이죠. 한동훈은요, 이번 총선에서 패하게 되면 기회가 없습니다. 대선, 개뿔, 대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가 전면에 나서가지고 총선을 지휘했는데 패했으면 그 패전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지 지가 뭔 수로 대선에 나간다는 거야. 못 나가는 거죠. 지금 권성동이나 장제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열 받으면서도 열이 이제 폭발하기 직전이면서도 꾹 참고 있는 이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국힘당에서 꽤 대선 주자급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한동훈의 이 행보에 이 독선에 입을 닫고 있는 이유도 결국 총선에서는 질 거다 한동훈이. 총선에서 지면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한동훈은 나가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땀을 가만히 있는 거야. 한동훈 지는 뭐 모르겠어? 알지. 지가 총선에서 어떻게든 이겨보려면 김건희를 털고 가야 돼. 그런데 이 김건희를 터는데 계속 윤석열이 태클을 거는 거지. 그러면은 한동훈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그리 경로가 많지 않습니다. 당연히 충돌은 예정이 돼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예정돼 있는 충돌이라고 하기에는 진행 과정이 너무 착착착착 진행이 돼. 그리고 이건 지금 뭐 진행되는 언론 보도라든지 이걸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거 혹시 연극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진짜로 이렇게 애들 싸우는 건 맞아? 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검찰 정권의 연장을 위해서 싸우는 척 한다는 거지. 검찰 정권 입장에서는 이미 레임덕 상태에 들어가 있는 윤석열을 그대로 끌고 가느니 윤석열을 버리더라도 한동훈을 계속 데리고 가는 것이 훨씬 낫죠.
차라리 한동훈을 조기에 등판시키는 게 낫죠.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이 탄핵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진 사퇴를 하고 보궐선거로 들어가 가지고 그 보궐선거에 한동훈을 앞세우는 게 자기들한테 훨씬 이익이 될지도 모르고 훨씬 더 승산이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즉 검찰 정권의 연장을 위해서 싸우는 척 하는 수도 있고 정말 검찰 정권의 연장을 위해서 윤석열의 조기 퇴진을 추진하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앞에 이 얘기는 윤석열이 자신의 퇴진까지도 감내하고 한동훈한테 싸우는 척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거는 야 윤석열 갖고 안 되겠다 하면서 범검찰 정권이 윤석열을 버리기로 한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앞서서 연극인 거고, 이거는 진짜인 거고, 진짜 싸움인 거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요거인 경우, 이거는 윤석열이 못 이겨요. 윤석열은 지금 상태에서는 이길 수가 없죠. 지금까지 실제로 윤석열 정권을 이끌어온 것은 한동훈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한동훈하고 윤석열이 정면으로 싸움을 한다. 그럼 윤석열이 지는 거야.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 그렇다면 이게 연극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길어도 한 달 이내에 윤석열이 사퇴를 하느냐 마느냐인 거지. 한 달 이내에 윤석열이 사퇴하잖아. 한 달이나 한 두어 달 사이에 윤석열이 사퇴를 하죠. 한동훈이 대세를 장악하고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윤석열이 사퇴를 하죠. 그러면 이거는 두 번째 윤석열의 조기 퇴진을 위한 검찰 정권의 장기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고요. 그게 아니면은 싸우는 척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은 일단 두 번째보다는 1번일 가능성이 일단 좀 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와 관련해서 좀 재밌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최경영 기자의 보도예요. 보도랍니다. 예. 최경영 기자의 SNS, 페이스북 관련 글을 한번 보실게요.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 이용 의원이 국회의원 전체가 모인 메신저 단톡방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의 지지가 철회됐다는 내용의 글을 공유했다는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가 있었죠. 쿠키뉴스도 단독을 달고 윤 대통령 한 비대위원장 줄세우기 공천 행태에 지지를 철회했다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둘 다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습니다만 한두 명의 익명 관계자, 독자는 정확히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대통령의 지지가 철회됐다는 글을 두고 설렁설레하는 것이라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직접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최경영 기자도 지금 이 상황이 뭔가 미심쩍다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윤석열과 한동훈이 연극을 한다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매우 의심스럽고 미심쩍다라는 거죠. 정말 얘들 싸우는 거야? 자, 싸우는 거라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극인 상황, 두 번째는 검찰 정권, 이른바 검찰 수뇌부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치 검사들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정치 검사 카르텔이 윤석열을 제끼고 자신들의 집권 연장을 위해서 한동훈을 조기에 등판시키기로 한 거다. 그래서 윤석열을 지금 따시키고 있는 거다라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2번보다는 1번 쪽에 먼저 방점을 둘 수밖에 없는 거, 이건 연극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진행 과정이 너무 좀 그래요. 예, 전형적인 검사들이 쓰는 수법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위 조절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지. 정말 검찰 카르텔이
윤석열을 내쫓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한동훈을 조기에 등판시키기로 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왜 그러냐? 이 보세요. 자, 이게 지금 제가 전형적인 수위 조절이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런 겁니다. 이 전형적인 수위 조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잠시만요. 이게 또 이렇게 되네. 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전형적인 수위 조절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자, 이게 맨 처음 나온 쿠키뉴스 단독 기사입니다. 이 단독 기사 잘 보세요. 제목을 잘 보세요. 단독. 윤 대통령 한 비대위원장 줄 세우기 공천 행태에 기대 지지 철회라고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사가 약 2시간 정도 뒤에 바뀌어요. 단독. 김경률 공천 사태, 한동훈 책임론 불거져. 같은 기사가 이렇게 바뀝니다. 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 그대로 전형적인 수위 조절 있었던 거죠. 제목이 바뀌었어요. 기대 지지 철회였는데 책임론 불거져로 바꿉니다. 기대 지지를 철회했다는 것은 주어가 명백하게 윤석열이에요. 책임론 불거진다는 얘기는 주어가 불특정 다수가 돼버리죠. 윤석열을 꼭 집었던 기사가 윤석열을 슬그머니 빼버렸습니다. 같은 기사가 이렇게 내용이 바뀌어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기사는요, 포털에 이렇게 검색이 되더라도 실제로 클릭해보면 이 기사로 나옵니다. 자, 말 그대로 전형적인 수위 조절이 진행된 겁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내용을 확 줄여가지고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윤석열이 뭐 어쨌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책임론이 불거진다라는 식으로 바꿔버렸던 겁니다. 이게 과연 그냥 일어난 일일까요? 말 그대로 윤석열과 한동훈이 정면 충돌 상태라면 이렇게 기사가 지금 갑자기 내용이 확 이렇게 톤이 확 낮아질 정도로 이렇게 바뀔까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전형적으로 합을 맞춰놓고 각본에 따라서 움직일 때 각본보다 조금 예상보다 조금 강한 효과가 나타나면은 야 이거 안 되겠다 조금 낮춰 요렇게 하는 수준이 아닌가. 말 그대로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건데 수위 조절을 왜 합니까? 이미 터진 거 그죠? 저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일단 쇼일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아까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진행되는 이런 양상들이 전형적으로 검사들이 자주 써는 떠보기 양상이에요. 검사들은 떠보기의 천재들입니다. 슬쩍 정보를 흘려보고 국민들이나 대중들의 반응을 본 다음에 진짜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자주 있어요. 기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정보를 슬쩍 흘려봅니다. 그런데 반응이 별로야. 이상해졌어. 그러면 슬그머니 주워 담습니다. 그런 일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는 과정들이 누군가가 전면에 나서서 솔직하게 말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것도 떠보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게 만약에 떠보기라면 얘네들은 연극을 하고 있는 셈인 겁니다. 연극을 하려고 한번 툭 던져본 거지. 그런데 생각보다 격렬한 반응이 나는 거죠. 그렇다면은 앞으로 2, 3일 동안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이게 진짜인지 연극인지 좀 더 정확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그래요. 앞으로
2, 3일 안에 몇 가지 상황을 지켜보더라도 연극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고, 또 길게는 한두 달 이내에 윤석열이 자신의 거취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보면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한 달 이내에 윤석열이 사퇴하죠. 한 달 이내에 윤석열이 사퇴를 하죠. 그러면 총선 때 대통령 선거 같이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한동훈과 윤석열이 벌이는 이 충돌이 정말 진짜 백이라면, 짠 게 아니라 진짜 백이라면 한 달 이내에 윤석열이 물러납니다. 아니면 한동훈이라도 물러나겠지. 가능성은 윤석열이 물러나는 쪽이 좀 더 많이 많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정권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거는 한동훈이에요. 한동훈이에요. 근데 한동훈과 윤석열이 싸운다? 그전에는 한동훈이 윤석열 편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한테 누구도 덤비지 못했지.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틀려. 한동훈과 윤석열의 싸움은 윤석열의 패배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정반대로 한동훈의 패배로 끝날 가능성도 물론 있죠. 근데 그 싸움의 결과는 한 달 이내에 끝나. 한 달 안 갈 수도 있어. 즉 한동훈이 물러나느냐 윤석열이 물러나느냐, 이게 한 달 안에 끝이 날 거야. 자, 여러분, 윤석열이요, 만약에 진짜 한동훈한테 이렇게 꺾였다, 한동훈을 내쫓고 싶었는데 한동훈을 못 내쫓았다, 그랬으면 윤석열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키지를 못해요. 본인 성정으로도 절대로 그 자리에 있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계속 윤석열이 그 자리에 계속 눌러앉아 있는다? 한동훈하고 싸워서 사실상 한동훈한테 졌는데 그 자리에 눌러앉아 있는다? 그건 뭐다? 예, 그거는 한동훈하고 윤석열이 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둘 중 하나가 물러나면은 안 짠 거고, 둘 다 안 물러나면 짠 겁니다. 자, 보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고 서로 떠보기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 보면 의심스럽다, 뭔가 우리를 속이는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솔직히 이게 쉽게 연극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상태가 너무 좀 급박한 상황이잖아. 근데 이런 짓을 왜 하는 걸까? 예,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실은 한동훈이 살아야지 윤석열도 살 수 있어요. 한동훈이 죽게 되면 윤석열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래요. 총선에서 국힘당이 이기지 못하면요, 윤석열 앞으로 갈 데가 없어요. 진짜 탄핵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일단 선거는 어떻게든 치르고 봐야 되겠죠. 선거를 치르는데 꼭 필요한 상황이 지금 뭐다? 현실적으로 김건희를 제물로 바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 김건희를 제물로 바치는데 누가 앞장을 선다? 한동훈이 앞장을 선다. 그러면은 선거 압승이야. 그죠? 그러니 당연히 선거 붙을 땐 이기고 보자. 그리고 선거에서 이겨야지 윤석열 너도 살고 김건희도 산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선거 전까지는 김건희를 당장 감옥이라도 보낼 것처럼 설치지만 슬그머니 선거 이기고 난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바뀌지 말라는 그런 보장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들은 지금 당장 급한 불부터 끄자라고 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연극이 되는 겁니다. 물론 윤석열하고 한동훈 이거 말고 다른 방법도 쓰려고 해봤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해가지고 슬그머니 한동훈을 띄워주는 그런
일을 하려고도 해봤겠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확실한 무언가를 연극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지금과 같은 게 아닐까. 물론 제가 생각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얘기들이 좀 공상이고 음모론 쪽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이 정말 음모론이고 공상에 가까운 얘기였는지 아닌지는 짧게는 2, 3일 안에, 길게는 한 달 이내에 결정이 날 겁니다. 윤석열이든 한동훈이든 둘 중 하나가 물러난다면 지금 벌어지는 싸움은 진짜백이고요. 둘 다 그대로 간다면 이거는 연극입니다.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우리는 잘 지켜보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그리고 대비책을 잘 세워둬야겠죠?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댓글을 보니까요.